자, 고대 문화편 많은 내용들을 봤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두 분이 여기 홀로그램으로 딱 등장하셨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승려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가승려분께서 얘기하기를 당에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당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대요. 예. 당나라 유학파 승려로서 부석사를 세우기도 했었구나. 누구죠? 의상대사. 예. 의상은 당에 유학을 갔었던 인물이고요. 중간에 돌아왔었던 분이 있으니 이분 같은데 무예가를 지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대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기도 했었던 바로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지 않고 돌아오게 되지요. 국내파 승려로서 아미타 신앙을 통해 불교 대중화를 꾀하기도 했었던 승려. 자, 그 외의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의상대사는 전제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었던 불교 사상인 화엄 사상을 정립하게 됐었던 인물이다. 화엄 사상, 모든 것은 하나로, 하나는 모든 것과 통한다라는 이런 화엄 사상이 결국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요. 신문 화쟁론, 요거는 신문 화쟁론은 원효죠, 그지?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이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 관음신앙이라는 불교 대중화 종파가 의상에서 강조되는 부분. 그리고 원효대사는요, 아미타 신앙, 그리고 화쟁사상,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던 화쟁사상, 일심사상 이런 것들이 다 원효사상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한데 묶어서 화합을 꾀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했었던 승려가 원효대사였었습니다. 보기를 보자. 1번에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 고려시대 때 나옵니다. 법화신앙, 백년결사운동, 고려시대 때 요새라는 승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사상을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가의 의상, 맞네요. 3번,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했다. 원효는 불교의 화합을 꾀하는 화쟁사상, 일심사상 이런 걸 만들었죠. 천태종 개창은 요거는 언제죠?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승려가 나올 겁니다. 4번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인도,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갔었네요. 해초죠. 자, 해초가 인도를 순례하고 남긴 기록물. 5번에 심성도회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유불일치설, 이거 고려시대 때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해심이라는 승려가 등장하게 돼요. 답은 2번. 원효와 의상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포인트예요. 2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번에는 어떤 인물일까요? 가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된대요. 이분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왔나 봅니다. 신라승려래요. 좀 아까 본 거 그거 같은데. 신라승려로서 인도 중앙아시아 지역 일대를 여행하고 왔나 보죠. 자, 이분은 해초네요. 해초가 남긴 이 순례 기록문. 왕호 천축국전. 자, 앞서 살펴봤었던 보기에서 나왔었던 그거죠. 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4번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을 구하는 순례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왕호 천축국전. 요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 향가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3대목은 향가집이지요. 위홍이라는 사람이 편찬했었던 진성여왕 시기 때 신라 말기죠. 그때 편찬했었던 향가집.
2번에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화랑도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누구지요? 원광법사. 화랑도의 계율인 세속오계를 제정했었던 승려, 신라의 승려죠. 3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무예가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은 누구나 그는 광생할 수 있어. 이런 아미타 신앙을 설파하기도 했었던 원효 승려. 5번에 화엄 일승법계도 화엄 사상이네요. 의상 앞서 봤었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강연자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분께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무슨 사상일까요? 예, 강서대묘 사신도의 상상 속의 이런 동물, 동서남북의 방위신, 그 중에 현무를 그렸다. 산수무늬 벽돌,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는 신선의 모습, 이런 것을 그렸구나. 백제 산수무늬 벽돌이다. 자, 이거 뭐죠? 신선사상, 그 다음에 신비로운 동물, 그리고 불로장생, 산천을 숭배한다. 다 도교사상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지요. 예, 도교사상,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우리는 신선이 사는, 신선이 되자.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자, 무위자연을 꾀하자 라는 이런 도교를 강조하는 이런 유물들이 남아있더라. 자, 그러면 이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즉 도교를 골라주세요 라는 거예요. 1번 간경도감 경전 간행. 자,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뒤에 조선시대 때 나오는 불교 경전을 정리한 한글 서적이에요. 예, 요거는 간경도감은 이제 한글 서적을 간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나중 세조라는 왕 때 등장하는 불교를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기관. 자, 이번에 연개소문이 당의 도사 파견을 요청했다. 연개소문은 이 사람은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장려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예, 도교를 장려해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겠다.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켰었던 그 인물, 고구려의 인물이구나. 자, 그래서 도교와 관련한 인물 2번 정답입니다. 3번 과거시험 교재로서 사서집주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시험 교재래요. 과거시험은 고려 조선시대 때 가서 꽃피우는 시험제도인데 유교 성리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유교 경전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거예요. 4번에 범일이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했다. 사굴산문 몰라도 되는데 구산선문, 구산 이게 뭐지? 불교 선종의 종파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불교가 있으면은 교종과 선종이 있었어요. 교종은 경전 연구, 선종은 참선과 마음의 수행 이런 것을 강조한다. 자, 교종의 종파로서는 오교가 있습니다. 선종의 종파로서는 구산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파악해 보시면 된다. 5번에 주요 경전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다. 임신서기석 제 이름이랑 비슷하다. 이게 뭐였죠?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열심히 학습합시다. 그거 맹세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유교입니다. 도교를 고르는 문제, 다른 사상과의 비교였었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인물일까요? 단서를 찾아보자. 도당 유학생, 서로 다른 길을 간대요. 도당 유학생은 당에 건너가서 공부했었던 사람들이죠. 시험 준비하지 않았나요? 뭘요? 빈공과 과거 시험 준비하지 않았나? 이건 당나라에서 있었던 외국인 대상 시험이었었죠. 육두품들이 당의 유학을 갔다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육두품, 당의 유학을 다녀왔었던 인물로서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2호조를 올렸었던 그 인물, 빈공과 장원, 수석을 했었던 그 인물,
최치원. 신라가 낳은 천재 최치원. 자, 신라 말대죠. 진성여왕이니까. 진성여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렇게 신라가 망해가는 시기 때와 이때 최치원이 시무 10조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으나 수용되지는 못했다라고도 봤었죠. 자, 이 최치원인데요. 최치원의 행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사람은요, 당나라에서도 활약했었고 신라 와서도 활약하기도 했었다. 자, 그게 뭐 있었죠? 최치원이 격황소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을 격퇴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최치원이었었다. 그 다음에 최치원의 또 다른 저서로서 개원필경 요거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나머지를 볼게요. 1번 향가모 움직임 3대목을 편찬하였다. 향가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인물은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진성여왕식이죠. 위홍이라는 진성여왕의 숙부이자 애인이었었던 위홍이 편찬한 3대목이라는,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2번 외교문서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김인문의 방면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작성을 잘했었던 강수라는 인물이 있었네요. 이 사람도 육두품 출신이었었는데 혼란기가 아닌 신라 중대 시기 안정기 때 인물이에요. 4번에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신 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원측이라는 승려인데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유식불교라는 어떤 불교의 종파가 있어요. 이 불교를 연구하고 발전시킨 또 다른 승려, 원효와 의상, 해초 이런 주요 승려들 맞죠? 그 외에 오답으로도 등장하는 이런 승려분도 있구나. 5번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화왕계, 꽃의 세계 왕에 빗대서 왕에게 조언하는 설총의 글이었었어요. 강수와 설총은 신라 안정기인 신라 중대 때 통일신라 그 앞부분 시기 때 인물들이고요. 최치원은 뒷부분 혼란기 때의 육두품 인물이죠. 자, 그래서 주요 인물 구분하는데 최치원 중요 인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학자, 육두품 출신. 다음에 고분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죠. 야, 이거 보니까 말이죠. 지금 피라미드처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덤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무덤은 돌무대기를 쭉 쌓았네요.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온 이 무덤은 고구려의 장군총입니다. 자, 이 고구려 방식의 돌무지 무덤은 백제 초기 한성 시기 때 무덤으로 영향이 이어지기도, 이런 특징이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봤었어요. 백제 한성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 쪽이네요. 서울 쪽에 있는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 석촌동의 고분, 이런 것들이 고구려 돌무지 무덤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래서 무덤의 형태로서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지.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었었다가 요게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구나. 자, 백제는 초기에는 한성 시기 때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웅진 시기,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고 이어질 텐데 사비 시기까지. 그런데 이거 말고 벽돌 무덤도 등장하네요.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방식이었었죠. 신라는 어땠나요? 신라의 무덤은 고구려 백제와 좀 다르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구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건요, 돌무지 무덤, 백제, 고구려에서 같이 나오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석촌동에
바로 고분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피라미드처럼 쭉 쌓아 올린 거죠. 나머지를 볼게요. 1번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웅진시기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 무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백제 중국 남조 방식이야. 이거. 자, 이번에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이번의 내용이 이렇게 만든 거죠. 나무로 상자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돌 쌓고 해가지고 흙으로 크게 덮었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는 신라액입니다. 3번 널방 벽에 천장 벽화가 그려져 있다. 방이 있네요. 널방 방이 있다. 굴식 돌방 무덤. 예, 돌방 벽면에 돌방 벽에 벽화를 그렸다. 굴식 돌방 무덤. 4번 도굴이 어려운 구조래요. 입구가 없어. 여기가 입구가 없잖아.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없이 그냥 쭉 거대한 봉분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껴묻거리, 이 유물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5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국가 그리고 고분의 모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렇게 비교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벽화래요. 무덤에 지금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인가 보니까 지안과 평양 일대래요. 지안은 한자로는 집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예전 국내성 있었던 곳이고요. 평양은 평양이죠. 고구려 도읍지잖아. 따라서 이 국가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구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구려 일대와 관련한 고구려 이 국가의 벽화가 아닌 고구려 벽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고구려는 생활상 그림으로서 뭐 사냥하고 씨름하고 이런 그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신도와 같은 추상적인 이런 그림들도 있었죠. 어디 한번 보자. 지금 이 그림은요. 예. 이 사람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고 이 사람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이거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치마도 이렇게 좀 스트라이프 모습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었던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 차등을 두기도 했었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이건 도교가 반영됐었던 뭐였습니까? 사신도 중에 뭐 현무도다 이렇게 봤었고요. 요거는 도교 측면으로도 봤었죠. 이것도 벽화였었다. 그 다음에 요건 씨름하고 있네요. 그죠? 씨름도네. 고구려 씨름도.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코가 이만한 서역인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기 아랍 쪽 인물. 이 고구려에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나 보다라는 걸 알려준다. 자, 어쨌든 고구려에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분의 모습을 통해 크기를 차등화시켰었던 이런 그림 그리고 씨름도라든지 아니면은 화살쏘는 수렵도 이런 그림이 또한 유명하다. 고구려의 벽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이다. 근데 5번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 어떤 벽화인데 어쨌든 그림 모습이 조금 다르다. 조금 특징의 차이를 여기서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면은 5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고 맞네 소거하고 5번이 아니겠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무덤이래요. 백제의 고분 중에서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래. 피장자 묻힌 사람.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야? 그 다음에 이건 대체 언제쯤에 만들어진 거야? 대략적인 그 연대까지도 확인됐었던 유일한 무덤이다. 왜? 써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무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남긴 것이다. 이런 게 써 있다. 뭐죠?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인 거 어떻게 알았는데? 거기 무령왕릉 지성 글이 써 있잖아.
예, 사마왕의 무덤이다. 사마왕이 무령왕이라고 했죠. 자, 이 무령왕릉은 어떤 무덤의 형식을 띠고 있느냐? 중국 남조 방식의 벽돌 무덤 형태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 무덤인데, 자,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진묘수 또는 석수라고 하는데, 처음 발굴됐을 때 얘가 요 앞에 무덤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령왕릉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어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고, 이 벽돌의 방식은 중국의 남조 방식이다 라고 봤었죠. 그래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예,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나머지를 보자. 1번,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무령왕 시대 때에는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 쪽 한성이 아닌 옹진이죠. 그 다음에 1번은 요거는 돌무지 무덤이었었어요. 예, 고구려 방식의 영향을 받은 백제 한성 시기 때의 무덤이었죠. 2번,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나무로 곽을 짜고 그리고 껴묵거리를 묻은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쌓고요. 그리고 흙으로 덮었다. 이거 뭐였었어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었지요. 대표적으로 황남대총, 호우총, 그리고 천마총 이런 것들 있죠. 3번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다. 금동대향로, 예, 요 앞에 이론, 제가 테마 얘기할 때 이 금동대향로의 그 안타까운 성황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어디냐? 부여 능산리 고분 절터에서 발견됐어요. 자, 요거는 그래서 부여 쪽, 사비 쪽이거든요. 어쨌든 아니구나. 예. 왜? 무령왕릉은 공주 일대예요. 웅진 지역이니까 당시에 도읍지. 자, 4번에 무덤 둘레돌의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통일신라 시기에 등장한다 라고 봤었고요. 예, 통일신라 시대 때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 예, 이런 12지 신상의 조각, 둘레를 쭉 둘러서 장식하는 이런 무덤. 여기 둘레에 쭉, 예, 요런 신상을 조각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죠. 통일신라 시대 때 굴식 돌방 무덤이다. 자, 벽돌 무덤, 백제의 무령왕릉의 특징,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무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는 제가 좀 아까 그려드렸었던 나무 덧널, 곽을 짜고 돌로 이렇게 쌓고 흙으로 덮었다. 요거는 신라에서만 등장하는 무덤이죠. 바로 뭐죠?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봉분처럼만 생겼단 말이지. 자, 나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냐? 널 방이 있어요. 돌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쭉 들어간다. 그래서 이는 굴로 연결되어 있고요. 돌방. 그래서 여기에는 돌방 벽에 벽화가 있었다라고 봤었어요. 자, 신라에서만 나오고 굴식 돌방 무덤은 모든 국가에서 다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모주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모주림 천장 구조, 여기에 이렇게 천장의 모습이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주로 고구려 무덤, 그리고 이를 계승한 발의 무덤에서 등장하죠. 어쨌든 가가 아니라 이 천장이 있다라는 거는, 예, 돌방 그 천장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의 굴식 돌방 무덤에 해당하는 내용. 이번에 무덤 둘레돌 12지 신상을 새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지 신상을 새긴 것, 예, 이건 굴식 돌방 무덤 이후에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의 양식이다 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요거 둘 다 굴식 돌방 무덤인 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황남대총, 그리고 또 천마총, 그리고 호우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죠. 가의 돌무지 덧넓으덤, 신라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요게 바뀌었죠. 요거는 나로 가야 되고 요건 가로 가야 되겠죠. 4번에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벽화가 되네요. 벽화는 골식 돌방 무덤의 돌방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네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5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가나 둘 다 아니죠.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뭡니까? 벽돌 무덤이잖아요.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무령왕릉이 있죠. 앞서 본 것처럼. 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무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이 특징을 구분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 중요한 패턴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국보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가, 현존하는 신라탑 중에서 신라의 탑이래. 예, 고구려, 백제 아니야. 신라의 탑이래요. 그런데 신라의 탑 중에서 무엇인가?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대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대. 돌을 벽돌처럼 모방했었대요. 벽돌탑을 모방한 돌탑, 모전석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자, 이 대표적인 모전석탑은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네요. 자, 대표적인 신라의 탑으로서 분황사 모전석탑이 가장 오래된 탑으로 신라의 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탑은 돌로 만들었는데 벽돌로 만든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예, 그게 어디 있나? 분황사 모전석탑이 이렇게 생겼죠.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깎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보자. 1번의 탑은 통일신라 시기, 3층 탑으로 만든 거는 대부분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이 탑은 가장 전형적인 안정미가 있는 무슨 탑이었죠? 불국사의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그 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5층이죠. 5층 탑으로서 백제의 탑이 있네요. 이건 비운의 탑이었었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요 5층 석탑은 5층이네. 백제가 멸망하는 요 시기 때 당나라가 소청방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백제를 평정했다, 평제탑이다 라고도 알려진 그 탑이죠. 자, 3번은 발해의 탑입니다. 발해의 벽돌탑인 영광탑이라는 탑이에요. 요거는 벽돌탑이더라. 예, 다 알아두셔야 되는 탑들입니다. 5번, 요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알려진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는 석탑이죠. 예. 그리고 이거 복원하는데 여기 기록물 금제사리 봉황기라는 게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 탑들도 다 봐야 되네요. 예, 열심히 보자. 10번 문제. 가국가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나왔네. 이거 좀 아까 봤었던 그 탑인데요. 영광탑입니다. 자, 이 영광탑은 발해의 대표적인 탑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탑으로서 전탑이에요. 전탑이 뭐였죠? 벽돌탑이었었다. 이건 흉내낸 탑이 아니라 그냥 전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나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해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발해 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다 불상 있는데요. 자, 발해의 불상이 뭐가 있었지? 발해의 불상으로서 부처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투 붓다스 시다운 불상이 있었죠. 두 불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이라는 불상이 발해의 불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측면으로도 소개되기도 합니다.
발해불상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불상들 중에서 5번은 몰라도 되는 불상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 불상인데 이걸 물어볼 건 없습니다. 2, 3, 4번은 알아두셔야 돼요. 2번의 불상은 요거는 고려시대에 가서 등장할 거예요. 고려시대 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고구려의 불상이죠. 예, 고구려의 불상으로서 상당히 미소를 띠고 있는, 예, 이렇게 하니까 좀 흉측한데, 예, 미소를 띠고 있는 이런 불상. 고구려 불상, 백제 불상, 신라의 불상은 통일 이전에 다 은은하게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석굴암이죠. 석굴암의 본존 불상입니다. 예, 요거는 통일신라 시기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1번 발해의 불상으로 알아두시고 5번은 몰라도 되고요. 2, 3, 4번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불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국보로 지정되었대. 둥근 얼굴 윤곽의 자비로운 인상.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대요. 백제의 불상인가 봅니다. 그래요. 여기 가서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 불상을 보면 말이죠. 예, 지나다니는 길목, 백제를 방문하는 외국의 사신이 도읍지 사비까지 올 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부터 백제입니다. 예, 백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불상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백제의 불상으로 알려진 거 바로 요거죠. 서산 마의 삼존불,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 예, 굉장히 은은하게 웃고 계신다. 예, 요런 불상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백제의 불상으로 알려져 있죠.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불상입니다. 예, 통일신라 시대 때 또 다른 불상인데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1번과 5번은 고려시대 거대 불상으로서 안동의 이천돈 불상, 파주의 용미리 불상이라는 불상으로 소개될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크고 거대한 불상은 고려시대 때 아주 파격적인 불상으로 뒤에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12번 마지막 문제예요.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부여를 답사했나 봅니다. 부여를 답사하면은 어느 국가를 볼까요? 백제를 보겠죠. 왜? 백제의 도읍지. 예전에 백제의 수도 사비 지역이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본대요. 어디 볼까?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국남지. 이게 각각 뭔지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소산성은 백제 부여 일대, 이 사비 지역을 방어하는 산성의 터예요. 관북리 유적은 백제 왕궁터가 있어요. 정림사지는 정림사라는 사찰의 그 터예요.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왕족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국남지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 보기를 보자. 1번.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다. 이게 뭡니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 돼요. 시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부여의 호암사라는 곳인데요. 예, 요거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2번.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되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 요거는 도교의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발굴 스토리를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발굴 스토리. 가슴 아픈 그 성왕.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들. 요거는 어디서 발굴되었냐? 능산리 고분군. 여기 근처 터에서 발굴됐어요. 예. 여기 주차장 공사하다가 이거 발견되었다라고 앞서 테마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마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있다. 그래, 읽으면 되잖아요.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이다 라고도 불렸었던 거, 그거.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4번에 귀족들의 놀이기구인 나무주사위가 출토되었다. 요거는 뭐 신라에서 귀족들이 술 마시고 놀면서 쓰던 이런 도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우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5번에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죠. 왜?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부여예요. 사비지역이죠. 무령왕릉은 성왕이 천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지역, 웅진시기 때로 가야 돼요. 결국 5번의 무령왕 부부의 무덤은 무령왕릉인데 여기는 부여가 아닌 공주 송산리 일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3번으로 답을 찾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시대 문화편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대단원 중세시기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